2025년 9월 13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수정된 게 꽤 많아요. 인텍플러스는 목표가를 돌달을 해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우진은택은 손절가가 23,400원이었죠. 이탈을 하면서 현금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IT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었고, 삼양NC캠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9월 12일 기준으로 자화전자, LG노텍, 인텍플러스 4%대 이상 3~4% 정도 상승을 했죠. KMW도 3.6% 상승을 했고요. 에르티베큐um, 하나마이크론, VM, 삼양NC캠, 트로보틱스, UNAI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이펙트 3%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볼 종목이 꽤 많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화전자입니다. 지지선이 17,500원이에요. 아직까지.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손절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500원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었던 이 가격은 여전히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뭐 한 달째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흐름이 살아 있으면 결국은 그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화전자의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흑자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연간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기에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3분기의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까지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4분기에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2024년보다 실적이 좋으면 원래는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뭐 4분기 실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정리를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노텍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부터 쭉 우상향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5만 8천원, 16만원 이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17만 6천원인데, 이전에 저항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7만 4천원 전후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만원대까지는 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역시 실적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3분기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인텍플러스는 제가 1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15,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11,000원대가 손절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고점과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때가 지지였죠. 그리고 이때가 저항이었고, 최근에 저항이 13,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3,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이 가격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17,800원 수준, 17,500원부터 17,800원 수준은 저항이 있겠지만 목표가를 조금 크게 올려봤습니다. 그 이유는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뭐 이때는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17,5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25,0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500원은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은택은 23,4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22,000원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우진엔텍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약세가 이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수급으로는 여전히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원래는 원전을 정부에서 1기 SMR을 2기를 건설을 하겠다라는 기대가 높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전면 재검토, 취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4,000원은 좀 안 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깨지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W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저항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KMW가 없네요. 포트에서 제외가 됐나 봅니다. 언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을 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오차가 조금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롯데지주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서 32,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있었는데 아쉽게 32,000원대까지 못 오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33,500원에서 34,000원 부근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끌고 갈 예정입니다. 실적은 괜찮아져요. 실적이 괜찮아지는 만큼 중기적인 관점으로 4만원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겠다. 다만 뭐 순절가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오롱인더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뭐 어떤 이슈 때문에 갭상승하고 윗꼬리 달고 눌리는 거죠. 애매하네요.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로티베큐이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다가 지난 금요일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주가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12,000원도 역시 돌파를 완벽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손절가가 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에로티베큐은 12,000원대까지 목표 손절가 상향 조정할게요. 이거는 손절가 상향 조정해야겠네요. 너무 낮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윗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인데 거래량 터지고 거래 없는 조정이죠. 5분봉 보셔도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버티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보게 되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일부 동반이 됐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빠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아침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로 마이크론을 얘기를 해드렸던 게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도달을 했어요. 18,00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였는데 도달을 했고요. 2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손절가가 문제잖아요. 원래 손절가가 이때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13,000원 수준이었는데 상향 조정 이것도 했죠. 16,000원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손절가가 아니라 입절가라고 불리는 게 맞죠. 자, 테크윙이 단기 급등이 나오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5% 기준인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만원. 근데 테크윙도 37,000원 손절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4만원으로 바꿀게요. 고친다고 고쳤는데 뭐 보다 보니까 이것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표가 47,5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49,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오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4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VM은 저항을 돌파를 했죠. 어제까지 뭐 계속 13,500원의 지지가 나오다가 VM이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VM은 그냥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VM도 지금 손절가를 12,000원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올려도 될 것 같아요. 13,500원.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게 빅스텝이 아니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계속 높여가면서 목표가 높여가고 끌고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LENC DLENC는 큰 의미는 없네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스권 바닥이었던 42,000원 부근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큰 의미가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양NC캠. 이전에 제가 18,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18,200원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지금 19,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 손절가도 역시 상향 조정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17,900원 정도가 지지가 계속적으로 나올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17,900원으로 손절가, 익절가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1,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만 무리 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FOMC 결과에 따라서 변동폭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로보틱스가 오전에 못 달리다가 오후에 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13,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000원 돌파 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손절가를 제가 11,200원으로 제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한번 상향 조정을 해볼까요? T로보틱스도 12,000원으로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돼야 될 게 많네요. 굳이 수익인데 이거를 다시 손실이 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람테크놀로지는 33,500원 이 가격이죠. 이 가격을 손절가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36,00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36,000원. 근데 지지 나오고 올라오다가 지금 저항 부근인데 여기서 튀어 올라가게 되면 3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정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33,500원 단기 목표가는 57,000원. 이거는 상당히 높게 잡고 있죠.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NAI가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손절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35,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가격 돌파를 하게 되면 종가상으로 한번 놔두세요. 그 다음 날까지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절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손절가를 어떻게 상향 조정을 했냐면 60분봉 기준으로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해봤더니 한 26,500원 정도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엄격하게는 26,700원이기 때문에
26,7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봉상으로 안 보이면 쪼개야 돼요. 자, 그리고 에이펙트도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3,080원 매수 타이밍을 잡고 대응을 한 거고요. 손절가는 2,95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300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쪽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3,50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STI가 마지막인데 STI도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손절가로는 18,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8,600원이고 목표가로는 21,500원 되어 있는데 21,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23,500원대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끌고 간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된 내용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몇 개 더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 수정된 내용까지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는 목표가를 도달을 하게 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손절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진엔텍은 이탈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현금화로 진행이 되었고요. 에로티베큐움 손절가가 1,800원인데 1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하나마이크론 16,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린도 손절가를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VM이 12,000원이 손절가였는데 13,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로보틱스가 11,200원이 손절가였는데 1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삼행NC캠은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서 손절가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뉴에는 60분봉상으로 손절가가 26,7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면서 금일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종목 리뷰가 당분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주말에만 몰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정리는 싹 해드렸지만 중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관심 종목은 지금까지 쇼츠로 나갔잖아요. 이 쇼츠도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나게 되면 이것도 말씀을 블로그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 더보기 누르면 블로그 주소를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해답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